드림그룹 로비의 아침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더 화려했다. 대리석 바닥은 눈부시게 닦여 있었고 직원들은 일렬로 서서 해외 투자자 일행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 공간 한가운데 흐르는 공기는 축하가 아니라 처형식에 가까웠다. 전날 채화영이 알리 회장으로 알고 있던 인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뺨을 맞고 결국 그 모든 장면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소문은 드림그룹 내부를 이미 뒤흔들고 있었다. 그러나 채화영은 무너지지 않았다. 아니, 무너지지 않은 척했다. 그녀는 부은 뺨 위에 완벽한 화장을 덧칠하고 턱을 높이 든 채 로비로 내려왔다. 하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자존심이 찢긴 여자는 분노보다 먼저 공포를 느낀다. 이번 투자 유치가 실패하면 힐스 호텔 인수는 무너지고 힐스 호텔 인수가 무너지면 드림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던 그녀의 마지막 도박도 끝난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웃어야 했다. 자신을 모욕한 그 여자 앞에서 자신을 갖고 놀았을지도 모르는 그 가짜 회장 앞에서 채화영은 다시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 순간 그녀가 비서에게 날카롭게 속삭인다. 지금 로비로 강준호 데리고 와. 비서는 놀라 눈을 든다. 강준호 씨를요? 채화영의 눈빛이 번쩍인다. 내가 당하는 모습을 혼자 볼 수는 없지. 그 아이도 알아야 해. 권력이라는 게 가끔은 자존심을 짓밟히면서도 얻어내야 하는 거라는 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알리 회장으로 변장한 정숙희가 로비의 모습을 드러낸다. 짙은 베일과 화려한 전통 의상, 느릿하고 고압적인 걸음. 그녀의 뒤에는 경호원으로 위장한 남자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오고 로비에 있던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인다. 누구도 그 베일 안의 여자가 정숙희라는 사실을 모른다. 딸을 빼앗기고 기억을 잃고 오랫동안 세상에서 밀려나 살았던 그 여자가 이제 드림그룹 로비 한복판을 투자자보다 더 높은 권력의 얼굴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숙희는 베일 안에서 숨을 고른다. 그녀의 눈앞에는 채화영이 보인다. 자신을 정신 나간 여자라 조롱하고 딸을 빼앗고 오장미의 이름으로 가짜 장례식까지 만든 여자. 당장이라도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싶지만 숙희는 자신을 붙잡는다. 피로 갚지 않겠다. 저 여자처럼 되지 않겠다. 대신 저 여자가 가장 아끼는 자존심을 밟아주겠다. 채화영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다가온다. 회장님, 오늘은 저희가 다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불편한 일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숙희의 경호원이 채화영의 발끝을 내려다본다. 반짝이는 고급 가죽 구두. 그는 낮고 무례한 목소리로 말한다. 가죽 구두 당장 벗어요. 로비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다. 채화영은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고 천천히 고개를 든다. 뭐라고요? 경호원은 더 큰 소리로 반복한다. 우리 회장님 앞에서 그런 구두 신고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전통 무시입니까? 채화영은 얼굴이 굳은 채 숙희를 돌아본다. 회장님, 이건 무슨. 바로 그 순간 숙희의 손이 허공을 가른다. 짝! 채화영의 고개가 돌아가고 로비 전체가 숨을 멈춘다. 직원들의 눈이 커지고 뒤늦게 로비에 도착한 강준호가 그 장면을 그대로 목격한다. 그의 얼굴이 차갑게 굳는다. 숙희는 일부러 더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화를 낸다. 우리나라 전통 무시했어. 채화영은 뺨을 감싸준 채 얼어붙는다. 그녀의 눈에서는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끓어오른다. 그러나 투자라는 밧줄을 놓을 수 없기에 그녀는 이를 악문다. 숙희는 손끝으로 바닥을 가리킨다. 무릎 꿇고 사과해. 채화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준호에게 닿는다. 자신이 끌어들인 남자, 자기 편으로 만들려 했던 남자, 야망에 불을 붙이려던 남자가 지금 자신의 굴욕을 지켜보고 있다. 채화영은 그 눈빛까지 견뎌야 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결국 로비 한복판에서 엎드려 절하듯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전통을 몰랐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로비 곳곳에서 숨죽인 웅성거림이 번진다. 강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떨군다. 모욕감이었다. 채화영이 당한 굴욕이 자신의 굴욕처럼 느껴졌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녀의 판에 한 발을 담갔고 그녀가 보여준 힘과 돈에 흔들렸으며
그녀의 무너짐이 곧 자신이 선택하려던 길의 추락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 옆에서 오장민은 그 장면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다. 장민은 채화영이 바닥에 엎드린 모습을 보며 통쾌함보다 씁쓸함을 느낀다. 저 여자는 남의 인생을 바닥에 짓밟을 때도 저렇게 차가운 표정을 지었을까? 엄마가 딸을 잃고 울부짖을 때도, 서린이가 자기 이름을 잃고 무너질 때도, 자신이 죽은 사람으로 둔갑했을 때도 저 여자는 지금 같은 모욕을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본 적 있을까? 장민은 준호가 고개를 숙인 것을 보고 일부러 말한다. 역시 채화영의 30년 호텔 짬밥은 대단하네요. 저런 치욕도 견디고.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지금 비꼬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날카롭다. 장민은 물러서지 않는다. 맞아요. 비꼬는 거예요. 준호의 눈빛이 흔들린다. 뭐요? 장민은 그를 똑바로 바라본다. 당신도 봤잖아요. 채화영은 자존심도 팔고 사람도 팔고 딸도 팔아서라도 올라가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 옆에 서고 싶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는다. 장미 씨가 뭘 안다고 알죠? 당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장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슬프다. 준호 씨, 당신이 정말 채화영을 경멸한다면 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모욕감을 느끼고 있죠. 왜냐하면 당신도 저 판에 올라타고 싶었으니까. 준호는 말문이 막힌다. 그 순간 백호가 장미 곁으로 다가온다. 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더 깊게 흔들린다. 백호는 조용히 말한다. 형, 아직 돌아올 수 있어. 준호는 피식 웃는다. 넌 늘 그런 말을 쉽게 하지. 내가 다 가진 사람이라 그래. 백호의 눈빛이 가라앉는다. 나도 내가 뭘 가진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최소한 남의 인생을 밟고 올라가는 건 선택하지 않을 거야. 준호의 표정이 굳는다. 백호의 말은 마 회장 가문 문양과 자신의 출생 의심을 떠올리게 했고 동시에 준호의 가장 깊은 열등감을 건드렸다. 한편 로비 굴욕 뒤 채화영은 가까스로 표정을 정리하고 알리 회장으로 변장한 수키를 대표실로 모신다. 문이 닫히자마자 공간의 공기가 바뀐다. 로비에서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지만 사무실 안에서는 채화영의 눈빛이 서서히 도끼로 물든다. 그녀는 미소를 유지한 채 차를 내오지만 손끝은 분노로 떨리고 있다. 수키는 소파에 앉아 베일 아래로 그런 채화영의 얼굴을 세밀히 관찰한다. 채화영, 넌 더 고통스러워야 돼. 내 딸이 울었던 만큼, 서린이가 자기 이름을 잃었던 만큼, 장미가 자기 장례식을 봤던 만큼 너도 내가 만든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 숨막혀야 해. 수키는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는다. 채화영은 억지 미소로 묻는다. 혹시 저희 쪽에서 더 불편하게 해드린 점이 있으셨습니까? 수키는 천천히 고개를 기울인다. 그리고 짧게 말한다. 당신 눈 거짓말 많아. 채화영의 미소가 아주 잠깐 굳는다. 무슨 뜻이신지 수키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 침묵이 채화영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이상하다. 이 여자 너무 익숙하다. 눈매도 사람을 찌르는 듯한 시선도 자신을 향한 분노를 숨기는 방식도. 채화영은 베일 너머 얼굴을 더 자세히 보려 하지만 수키는 고개를 살짝 돌려 피한다. 그 순간 채화영의 의심은 거의 확신이 된다. 저 눈 정수키야. 아니, 정수키가 아니면 저럴 수가 없어. 하지만 그녀는 당장 폭로할 수 없다. 만약 자신이 먼저 소리쳤다가 진짜 투자자를 모욕하는 꼴이 되면 투자 유치는 완전히 끝이다. 수키는 바로 그 약점을 알고 있다. 채화영은 자신을 의심하면서도 무릎 꿇어야 하고 굴욕을 삼키면서도 웃어야 한다. 그것이 수키가 준비한 복수의 방식이었다. 대표실 밖으로 나온 채화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비서에게 소리친다. 알고 봤더니 알리 회장이 정수키였단 말이야. 비서는 깜짝 놀란다. 대표님 확실합니까? 채화영은 숨을 몰아쉬며 이를 간다. 확실해. 그 눈빛, 그 말투, 사람을 내려다보는 그 분노, 정수키가 분명해. 그녀는 벽을 짚고 한참을 서 있다. 로비에서 맞은 뺨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건 공포다. 정수키가 분명히 기억이 돌아온 게 틀림없어 그녀가 중얼거린다. 만약 정수키가 기억을 완전히 되찾았다면
단순히 설인의 베네쩌고리 문제가 아니다. 마동석이 사라지던 밤 병원에서 아이를 빼앗던 순간 오복기를 해치려던 사건, 강혁이 움직였던 모든 날들까지 하나둘씩 되살아날 수 있다. 최화영의 숨이 가빠진다. 그녀는 곧장 강혁을 찾는다. 이강혁 어디 있어? 비서는 머뭇거린다. 방금 한영자 변호사님과 통화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최화영의 눈빛이 번쩍인다. 또 한영자, 또 이강혁.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한다. 둘 다 내 뒤통수를 쳐? 좋아. 그럼 나도 더는 봐주지 않아. 강백호는 그 시각 설인이 사망하던 날의 병원 기록을 다시 보고 있었다. 설인의 죽음은 아직도 너무 많은 부분이 비어 있었다. 사고처럼 보였고 최화영의 조작처럼 보였고 준호가 이용당한 흔적도 있었지만 정작 그날 강혁이 어디에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백호는 CCTV 시간표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공백을 발견한다. 병원 후문 주차장 CCTV가 정확히 17분간 꺼져 있었고 그 시간대 강혁의 차량이 병원 근처를 지나간 기록이 있었다. 그는 낮게 중얼거린다. 설인 씨가 사망하던 날 왜 강혁 씨가 거기 있었지? 장미가 옆에서 고개를 든다. 강혁 씨가요? 백호는 화면을 확대한다. 흐릿하지만 번호판 일부가 보인다. 강혁의 차량과 일치한다. 장미의 표정이 굳는다. 강혁은 최근 자신들을 도우려 했고 최화영에게서 돌아선 듯 보였다. 하지만 그가 과거 모든 악행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었다. 백호는 조용히 말한다. 장미 씨, 감정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강혁 씨가 지금 우리 편처럼 보여도 설인 씨가 죽던 날 뭘 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장미는 한참 침묵한다. 만약 강혁 씨가 설인이 죽음에도 관련돼 있다면 백호는 눈빛을 굳힌다. 그럼 법으로 끌어내야죠. 최화영이든 강혁이든 누구든. 그 순간 백호의 휴대전화가 울린다. 발신자는 한영자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받는다. 엄마. 수화기 너머 영자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린다. 백호야, 너 혹시 강혁 씨 조사하고 있니? 백호의 눈빛이 가늘어진다.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영자는 말문이 막힌다. 백호는 낮게 묻는다. 엄마, 강혁 씨랑 무슨 얘기했어요? 설인 씨 사망일에 대해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수화기 너머 침묵. 그 침묵은 백호의 의심을 더 키운다. 이강혁은 한영자와 다시 만난다. 장소는 조용한 성당 뒤편 작은 정원이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오래된 십자가 아래 두 사람은 우산도 없이 서 있다. 영자는 강혁을 바라보며 말한다. 백호가 당신 행적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강혁은 눈을 감는다. 언젠가는 올 일이었습니다. 영자는 다급히 묻는다. 그날 정말 병원에 있었어요? 강혁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한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흐른다. 있었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굳는다. 왜요? 강혁은 고통스럽게 숨을 내쉰다. 설인 아가씨를 죽이러 간 건 아닙니다. 그럼 뭘 하러 갔어요? 강혁은 낮게 말한다. 살리러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자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걸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강혁은 씁쓸하게 웃는다. 제가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최화영의 사람이었고 수많은 일을 덮은 사람입니다. 진실을 말해도 거짓말처럼 들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영자는 그를 바라본다. 죄를 지은 사람의 눈이지만 완전히 악하지는 않은 눈. 그녀는 조용히 말한다. 그럼 이제 증거로 말해요. 백호에게 숨기지 말고. 강혁은 고개를 든다. 백호 씨가 제 말을 듣기 전에 대표님이 먼저 움직일 겁니다. 정숙혜 씨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영자의 얼굴이 굳는다. 그럼 숙혜 씨가 위험해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인다. 대표님은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드림그룹 로비에서는 다시 긴장감이 몰아친다. 알리 회장으로 변장한 숙희가 일부러 공개적인 자리를 요구했고 최화영은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회사 임원들과 해외 투자 실무진까지 지켜보는 자리였다. 숙희는 베일을 쓰고 중앙 계단 위에 서 있고 최화영은 아래에서 억지 미소를 짓는다.
수키가 짧게 말한다. 대표 다시 사과. 최화영은 입술을 깨문다. 회장님, 이미 충분히 경호원이 한 걸음 나선다. 우리 회장님 말 못 들었습니까? 직원들의 시선이 쏟아진다. 최화영은 굴욕을 삼킨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인다. 그 순간 멀리서 강준호가 그 장면을 본다. 그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일그러진다. 최화영을 동정해서가 아니다. 자신이 선택하려던 권력의 얼굴이 저토록 비참하게 짓밟히는 장면을 보며 준호는 자신의 야망까지 조롱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옆에 있던 장미가 낮게 말한다. 왜요? 보기 힘들어요? 최화영이 남들 무릎 꿇릴 땐 괜찮았는데 최화영이 당하니까 불편해요? 준호는 이를 악물고 말한다. 그만하세요. 장미는 차갑게 대답한다. 싫어요. 오늘은 내가 좀 비웃어야겠어요. 우리 엄마가 당한 세월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준호는 장미를 노려본다. 장미 씨,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습니까? 장미의 눈빛이 흔들리지만 물러서지 않는다. 잔인해진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착한 척하다가 또 당할 수는 없으니까. 준호는 낮게 말한다. 그 말 언젠가 후회할 겁니다. 백호가 그 사이로 들어선다. 형, 협박처럼 들립니다. 준호는 백호를 노려본다. 넌 빠져. 백호는 한 걸음 다가선다. 아니, 장미 씨 일엔 내가 빠질 수 없어. 우리는 부부니까.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또 한 번 무너진다. 마지막 1분 모든 복선이 동시에 요동친다. 최화영은 비서에게 알리 회장의 동선과 수키의 행적을 대조하라고 지시하고 마침내 같은 시간대 정수키가 저택에서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는다. 그녀는 책상을 내리치며 정수키가 맞아 그 여자가 나를 가지고 논 거야. 라고 절규한다. 동시에 강혁은 백호에게 설인 사망 당일 병원 후문에서 찍힌 원본 영상을 넘기려 하지만 누군가에게 미행당한다. 백호는 문양이 새겨진 금수저와 도장을 들고 마 회장을 찾아가고 마 회장은 백호의 물건을 보며 도윤이라는 이름을 다시 내뱉을 뻔하다가 멈춘다. 장미는 수키에게 엄마 최화영이 엄마를 의심하고 있어라고 경고하지만 수키는 베일을 벗으며 낮게 말한다. 알아. 이제 그 여자가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 차례야. 그 순간 최화영이 VIP룸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다. 방 안에는 베일을 쓴 수키가 혼자 앉아있다. 최화영은 문을 잠그고 천천히 다가간다. 이제 연극 그만하지, 정수키. 수키는 대답하지 않는다. 최화영은 분노로 떨며 소리친다. 내가 감히 나를 로비에서 무릎 꿇려? 내 뺨을 쳐? 내가 뭔데? 수키는 천천히 베일을 벗는다. 마침내 두 여자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친다. 수키의 눈은 흔들리지 않는다. 최화영은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숨을 멈춘다. 수키는 아주 낮고 또렷하게 말한다. 내가 내 딸 이름을 훔쳤잖아. 오늘은 내 자존심 좀 빌렸어. 최화영은 이를 갈며 한 걸음 다가간다. 너 기억 돌아왔구나. 수키는 차갑게 웃는다. 그래. 이제 다 기억나. 내가 내 아이를 안고 도망가던 손도, 내 남자를 죽음으로 몰던 눈도, 내 인생을 정신병자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리던 내 목소리도. 최화영의 눈빛이 공포와 분노로 흔들린다. 바로 그때 방 밖에서 백호가 강혁의 원본 영상을 확인하고 굳어버린다. 영상 속 설인이 사망하던 날 병원 후문에서 강혁이 누군가를 차에 태우고 있다. 그 인물의 얼굴이 흐릿하게 드러나는 순간 백호가 낮게 중얼거린다. 저 사람 최화영이 아니야. 화면은 다시 VIP룸으로 돌아오고 최화영이 수키의 목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가 소리친다. 그 손 치워. 문이 열리고 강혁이 피 묻은 원본 파일을 들고 들어선다. 그의 눈빛은 결심으로 굳어있다. 설인 아가씨 죽던 날 진짜로 움직인 사람 이제 밝히겠습니다. 최화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수키는 숨을 멈춘다. 그리고 검은 화면 위로 백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지막처럼 울린다. 강혁 씨, 그날 당신이 병원에서 빼돌린 사람 대체 누구였습니까?